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쓸쓸해지면 마음이 선해진다는 걸 나도 알고 가을도 알고 있었다. 늦은 가을 오후. 도종환 님의 가을 오후라는 시에서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80번째 시간입니다. 11월이네요. 저는 계절 중에서 11월이 가장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인가요? 11월 하면 회색빛이 강하게 떠오르죠. 오늘 저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보도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경기 중 작전 타임에도 귀국길은 물론 출국길에도 혼자 움직였다는 건데요. 속상하네요. 오늘은 이 사진으로 행복학교 풀어가 보기로 합니다. 첫 곡은 김재환의 봄바람입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뜬금없이 웬 봄바람이냐고요? 선곡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선곡입니다. 이 곡은 안세영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는 지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했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힐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잠잠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그 어색한 모습이 이번 덴마크 오픈에서 나타난 거고요. 오죽하면 중계하던 외국 방송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이 코치진 및 동료와 별도로 움직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폭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이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살펴보죠. 먼저 차원 기자 만나고 옵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네, 차원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교육언론장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디 학교 현장에 다녀오셨나 봐요. 예, 오늘은 그동안 한 취재 중에서 제일 집에서 이동 거리가 짧은 그런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나온 초등학교인 서울 은빛초등학교에서 재밌는 행사, 축제가 열렸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아, 또 모교 방문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먼저 소식부터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 네, 정리해보죠. 네, 좋습니다. 제목은 네일 아트 봤던 중 들은 말 네일 아티스트가 꿈이에요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일 아트를 받아봤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은빛초등학교 얘기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졸업한 그런 학교고요. 지금도 여기 학교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가까이 이렇게 걸어서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은빛초등학교에서 은빛 아람제가 열렸는데 13번째로 열렸어요. 이게 은빛초등학교 처음부터 쭉 해오던 그런 행사여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막, 크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저희끼리 좀 작게 동아리별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뭐 중고등학교 축제나 뭐 대학교 축제, 연예인은 안 하지만, 어쨌든 방문될 정도로, 그렇게 규모 있게 행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밤마다 부스처럼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요. 먼저 간 거는 이제 안녕 미쿡이라는 프로그램을 6학년 가람반에서 운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팝콘이랑 햄버거 같은 거, 미국 음식들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카우보이 사격, 요령 권투 이런 게 미국의 전통 그런, 스포츠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할로윈 타투 이제 또 곧 할로윈 축제, 거 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6학년에 있었고, 다른 반들은 뭐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인디아 등 각 나라에 맞는 체험을 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사회 과목에 세계 여러 나라라는 단원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5학년 누리반 같은 경우에는 지구용사 은빛맨이라는 제목으로 부스 운영을 했는데요. 이 환경이라는 테마에 맞춰서 양말목, 생태 PPT 퀴즈, 분리수거 대작전, 뭐 음수의 개부, 네일 아트 이런 식으로 부스들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이야기를 길게 나누기 위해서 네일 아트 부스 앞에 앉아서 제가 직접 네일 아트를 받으면서 5학년 누리반 학생과 후배님이죠. 후배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네일 아티스트가 내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얘기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기사 제목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원래 메이크업이나 미술 이런 분야에 관심이 되게 많은 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아람제를 준비하면서도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 적성을 살려서 이 네일 아트 부스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입시 위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대학 갈 때도 그냥 성적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제 주변에서 지금 봐도 제 나이 먹고 이제 25살 먹고도 나 나중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이 과를 나오긴 했는데 내가 이거 뭐 좋아하는지 앞으로 평생 이걸 해서 먹고 살지 어쩔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막 좋은 대학 간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할 때 행복한 거를 좀 이렇게 빨리 알 수 있는 게 교육의 또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더, 이렇게 하게 해주는 그런, 경험이 저한테도 됐고요. 그렇게 네일 아트 받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도 초등학교 때 학급 신문 만들기 하면서 이 기자의 꿈을, 만들고 키웠던 거거든요. 그때 학급 신문을 너무 잘 만든다고 주변에서 이제 다 칭찬을 해줘서, 이은비초 이 자리에서요. 그래서 이제, 기자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이 후배들한테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4학년 마루반에서는 4학년은 뭐 어촌, 농촌, 산지촌, 서울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여러 지역으로 테마를 잡았어요. 그중에 마루반은 산지촌을 맡았는데 뭐 나무로 책갈피 만들기, 손등에 그림 그리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등에 그림 그리기도 한번 가서 받아봤는데 또 그 학생은 우주연구원이나 화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에 그림에 관심이 많다고, 우주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어, 되게 이것도 아까 내일처럼 좋은 경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도 이제 은비초에 장세민 선생님 교실 들어왔는데 막 그 선생님 여기로 오세요 막 저 그림 잘 그려요 팬이에요 하고 그 학생이 막 되게 이렇게 반가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교장의 옛날 같았으면 사실 교장 선생님 하면 뭐 쳐다도 못 보고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문화가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되게 편안하게 아이들이 한 명도 불편해하진 않고 그냥 선생님을 되게 이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은비초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아라반을 마지막으로 갔는데
동지와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3학년은 뭐 단오나 설 이런 우리 전통 명절, 3학년 교과서에는 이런 전통 명절을 다룬 파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고, 그중에서 아라바는 그 동지니까 제일 어두운 날이잖아요. 1년에 동지가 해가 제일 짧은. 그래서 교시 불을 끈 채로 이렇게 촛불 같은 거 이렇게 켜놓고 그렇게 팥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팥죽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체험을 해봤고, 이 교과 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그거를 직접 기획하고 구성을 했다고 해요. 우리 반은 이걸 하자. 이런 부스를 만들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의미 있고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겠구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그 혁신학교 졸업생 시리즈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을 때도 이런 식의 경험, 축제, 이런 걸 직접 기획한 경험, 그런 것들이 되게 학생들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대답이 여러 친구들한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들한테도 지금 이런 경험들이 되게 좋게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더라고요. 학생들의 이런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보여서 그 부분도 참, 선생님들한테도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 은빛초등학교가 2011년에 혁신학교로 문을 연 학교예요. 아예 처음부터 혁신학교로 문을 열었고, 저는 이제 2012년에 은평구로 이사를 오면서 여기로 전학을 오게 된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까지 혁신학교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학교고, 그래서 이 많은 학생들도 은빛청 혁신학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 같은 것들 많이 워낙 평소에도 많이 하니까 축제 기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좋다. 그 얘기를 했고요. 이번 아람제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저기 해보니까 더 잘 알 수 있게 됐다. 뭐 죽기가 저기 좀 힘들긴 했어도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 행복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기사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뭐 다양한 사진들 이 기사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그 기사도 그렇고요. 올라와 있는 사진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저 활발한 또 아이들의 어떤 생기발랄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서 상당히 흐뭇하네요. 네. 은빛초가 혁신학교고 그다음에 교육과정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 아이들이 또 스스로 기획을 했다. 이런 점이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제가 은피초 다닐 때도 아직 안 태어났던 학생들이잖아요. 그 그렇죠. 뒤에 태어난 학생들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경쾌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선곡이 있을까요? 네, 저 12년에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모습을 이 취재하고 기사 쓰면서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2012년에 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 싸이의 60 앨범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히트를 친 거는 이제 강남스타일 노래가 그때 엄청난 히트를 쳤었는데, 그 60 앨범에서 어땠을까라는 노래도 있어요. 싸이랑 박정현이 같이 부른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를 훨씬 더 좋아해서 오늘 이 노래를 선곡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konnichiwa, 봉수.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화학교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고 전파하는 수원 외고 동아리 시그널의 다문화학교 들어갑니다. 오늘은 김민정, 박하늘, 서유주, 황희원 학생이 대본을 쓰고 녹음한 러시아 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를 말하다 저희는 반가운 학교입니다. 이 라디오를 듣는 여러분, 오늘 어떤 종류의 음식들을 드셨나요? 한식, 중식, 양식?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러시아의 음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러시아의 음식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러시아 음식이요? 보통 일본 하면 스시, 중국 하면 딤섬이 생각나는데 러시아는 잘 모르겠네요.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러시아의 주식인 빵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흑빵이 사랑받는데요. 15세기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밀가루 대신 보리, 콩, 귀리 등의 이스트를 넣어 빵 만드는 법을 개발한 것이 시초이며 최근에는 호밀이 주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호밀로 만든 빵이 주식이라니. 우리나라에선 빵집에서 호밀을 파는 것을 흔히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퍽퍽할 것 같아 보였어요. 네, 바로 그 퍽퍽한 식감과 시큼한 맛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또 이 흑빵을 사워크림이나 버터, 그리고 대부분의 요리들과도 곁들여 먹습니다. 사워크림이요? 이건 상상도 못한 조합이네요. 이런 새로운 조합들을 들으면 흥미로워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축제, 마슬레니짜에서 먹는 블린입니다. 블린은 얇은 팬케이크처럼 생긴 음식인데요. 오, 러시아의 팬케이크? 게다가 얇은 팬케이크라니 신기하네요. 네, 버터가 듬뿍 들어간 블린에 달콤한 꿀, 잼, 연유를 곁들여서 디저트처럼 먹기도 하고 치즈나 고기를 올려 다양한 스타일로 즐긴다고 합니다. 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먹는 음식이군요. 다음은 뺄메니입니다. 뺄메니는 한국의 물만두와 비슷한 음식입니다. 뺄메니 안에 각종 고기가 들어가며 고기 종류에 따라 뺄메니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닭고기, 소고기, 그리고 양고기가 있으며 야채나 감자만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뺄메니 또한 흑빵과 같이 사워크림을 곁들여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샤슬릭입니다. 오, 샤슬릭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샤슬릭은 새꼬챙이에 고기와 야채를 꽂아 숯불에 구워 먹는 요리입니다. 러시아 향신료가 들어간 소스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요. 우와,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러한 샤슬릭은 과거 몽골의 지배를 받을 때 영향을 받은 음식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양고기 샤슬릭과 닭고기 샤슬릭이 있다고 해요. 기회가 된다면 꼭 먹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러시아의 대표적인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식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러시아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호밀로 만든 빵, 마슬레니짜에서 먹는 블린, 벨메니, 샤실릭, 중간에 들으신 곡은 여자아이들의 클락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오늘 주제가 폭력이잖아요. 안세영 선수가 협회를 향해 폭로한 일과 이후 협회가 보여준 행위를 보면 전 왜 자꾸만 어른들의 폭력이 떠오를까요?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 폭력 감수성이 참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감상할 영화는 2014년 개봉된 우아한 거짓말입니다. 감독은 이한, 음악은 이재진이 담당했습니다. 김려령 소설가의 우아한 거짓말이 원본이죠. OST 첫 곡은 타이틀곡으로 이름에게 아이유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동생이 죽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런 대사로 시작하는 영화는 마트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언제나 쿨하고 당당한 엄마 현숙, 남의 일엔 관심 없고 가족 일에도 무덤덤한 시크한 성격의 언니 만지. 그런 엄마와 언니에게 언제나 착하고 살갑던 막내 천지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죠. 세 가족 중 가장 밝고 웃음 많던 막내의 갑작스런 죽음에 현숙과 만지는 당황하지만 씩씩한 현숙은 만지와 함께
천지가 없는 삶에 익숙해지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천지의 친구들을 만난 만지는 가족들이 몰랐던 숨겨진 다른 이야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난 동생의 비밀이 빨간 털실 속에 남아있음을 알게 되죠. 이번에 들으실 OST는 미라와 천지가 빨간 실을 풀면서 즐겁게 지내던 장면에 나옵니다. 붉은 실. 함께 듣고 오시죠. 선생님, 그거. 딴 선생님 시간엔 하지 마. 안 했어요. 책상에 올려놨다고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목도리야? 그냥 넓은 거요. 그래, 가봐. 진짜 그냥 사각형 뜨는 거야? 담임이 시키대. 나한테 말 걸라고. 아니. 미소. 선생님들 눈에도 따드름 확 띄나 봐. 근데 싫어. 미쳤냐? 박미수한테 몸폭탄을 맞으려고. 네가 우리 반 원만짱? 몰랐네. 부러워할 구석이 없으니 원만 두리뭉실이지. 못생겨, 공부 못해, 더럽게 가난해. 네 대답 재밌더라. 그냥 사각형. 무작정 넓은 거 뜨는 거야. 마음이 됐다 할 때까지. 그리고 풀러. 요건 넓어? 되려. 풀자. 내가 해도 돼? 극 중에서 현숙이 천지의 죽음에 사과를 하려 하는 화연의 어머니한테 사과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말로 하는 사과는요, 용서가 가능할 때 하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사과를 받으면 억장에 꽂힙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사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사과, 그거 저 숨을 구멍 슬쩍 파놓고 장난치는 거예요.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대목은 크게 공감을 받고 있죠. 이 대사가 의미하는 것은 용서는 피해자가 해주는 것일 겁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자신은 사과를 했으니 끝난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폭력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폭력이 일상적인 모습이고 어떤 부분에선 폭력을 가한 쪽이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답답한 현실이죠. 마지막 OST는 우아한 거짓말 엔딩 크레딧 보내드립니다. 항상 다정했던 우리 천지. 넌 언제나 예쁜 동생이었어. 네가 멀리 있어도 잊지 않을게. 사랑해, 내 동생. 잘 지내고 있지?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지. 고마워. 잘 견뎌줘서. 교육 도서관.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폭력은 대개 상해나 파괴를 초래하는 심하고 격렬한 힘이나 권력의 행사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회적 폭력 등 참으로 다양합니다. 저는 세계사에서 이 장면도 또 하나의 폭력적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읽을 책, 미국 인디언 멸망사라는 부제가 붙은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어 디 브라운이 썼죠. 디 브라운의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어는 19세기 후반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백인들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미국 원주민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1890년에 발생한 운디드니 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원주민들의 시각에서 역사를 재조명하며 그들의 고통과 저항,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1890년 미국 정부는 원주민들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운디드니에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수백 명의 무고한 원주민들이 살해되었고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학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책은 단순히 학살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원주민들의 구전 전통과 신앙, 사회 구조 등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디 브라운은 기존의 서부 개척사가 백인 중심의 시각에서 서술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원주민들의 시각에서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가을에는 우리 가곡을 들려드리는데요. 오늘은 조수미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로 이 가곡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수업. 마지막 시간은 아름다운 수업입니다. 교육의 힘은 수업에서 나오고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수업 고민은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오늘은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말하는 거죠. 운전을 하던 정 선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생태교육 연구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녹색대학교에서 출발하기에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을 듯하여 줄이고 줄여 우리 교육에서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일만 딱 언급했죠. 난 우리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가려고 해요. 정 선생이 한 질문은 모든 생명이라는 말에 인간을 둘러싼 모든 생명으로 인간 중심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생명을 낮생명, 보생명, 온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요건이 살아있음과 죽음이고 실제로 죽을 수 있는 많은 대상들은 다른 살아있는 개의 부분개들입니다. 이 부분개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생명에 무관하게 죽을 수 있지만 더 큰 생명 없이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낮생명이 한 개체라면 함께 더 큰 생명을 이루는 삶의 파트너가 보생명이고 낮생명과 보생명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온 생명을 이루는 거지요. 이는 묘하게도 OECD 학습 나침반에 나오는 행위 주도성과 협력적 행위 주도성의 상호작용과 닮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만들어가거나 개인적 성취를 이루는 것도 온 생명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제가 주도성을 갖고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과 비슷하죠?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특강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걷는 11월 16일 토요일 저녁 8시, 장소는 함양 온배움터에서 유상균 교수님을 모시고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주제로 무료 특강을 열었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여 신청 어떻게 하냐고요? 네,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방은 행복학교 또는 제 이름 김덕년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사연이나 신청곡 남기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색은요, 행복학교 행복지기 이름 김덕년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다시 안세영 선수 사진을 볼까요? 그가 협회에 한 비판이 관계자들이 듣기에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의 틀 속에 안주하다가 불편한 소리를 들은 건데 당연히 귀 기울이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죠. 이런 불편함을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려면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하는 겁니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피해자를 말합니다. 아무리 본인 스스로가 사소하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인 상대방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학교는 여기까지입니다. 11월과 잘 어울리는 스프얀 스티븐스 The Only Thing 보내드리며 행복지기 물러갑니다. 오늘 하루 꼭 행복하기 약속해요.